지금부터 회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전체라는 거는 하나의 축에 대해서 평면 도형이 축으로 인해서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뜻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막대기 하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이 회전축으로 삼각형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직각으로 붙어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겠죠. 이게 평면 도형이잖아. 그 평면 도형이 회전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평면 도형이 한 바퀴를 돌면서 하나의 입체 도형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입체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전체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원기둥이 있어요. 원뿔이 있고요. 그리고 원뿔대, 마지막으로 구가 있어요. 회전체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의 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선대칭 도형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하면요. 정확하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걸 우리는 원뿔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도 회전을 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지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칭 도형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양을 돌려주면은 이러한 원기둥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한 번 더. 자, 회전축이 있었을 때 이번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을 대칭 이동. 이게 선대칭 도형이죠. 그리고 회전. 그러면 어떤 도형이 나와요? 원뿔대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원이라고 하죠. 반원을 회전하면 이러한 구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뿔이 나올 때는 어떤 도형을 회전했냐면 직각삼각형을 회전했을 때 원뿔이 나왔고요. 직사각형을 회전했을 때 원기둥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다리꼴을 회전했을 때 원뿔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원을 회전했을 때는 구가 나온 거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회전체에 대한 용어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이렇게 선 하나가 보여요. 이렇게 선 하나가 보이죠?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선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를 갔어. 바다를 갔을 때 와, 지평선이다 라고 하는데 그 지평선이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선 또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름을 붙여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원뿔에서 이렇게 갖다 그어도 이걸 우리는 모선이라고 하겠죠. 또 이렇게 옆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옆면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옆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면을 옆면이라고 한다. 여기도 옆에 이렇게 휘감는 면을 옆면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옆면이 있을 거고 구는 옆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밑에 있는 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밑면이라고 하겠죠. 원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고 그 2개가 전부 합동이 되겠다. 맞아요? 원뿔대도 밑면이 2개가 있는데 합동은 아니죠. 구는 밑면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알아볼 거냐면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들이 어떤 모양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회전축에 수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어요. 회전축이 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선을 내가 옆으로 딱 쳐버리면은 이게 수직인 거죠. 다시 회전축이 이렇게 선이 있는데 내가 옆으로 이렇게 쳐버려. 그럼 이걸 우린 수직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수직으로 옆으로 쳐버렸어.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올 거야? 당연히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원뿔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내가 막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들이 무조건 원은 맞지만 그 원들이 전부 다 합동이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전부 다 크기가 다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작겠죠. 그럼 이런 게 비슷한 게 원뿔대도 그렇고 구도 그렇지. 자, 원뿔대를 내가 옆으로 막 잘라요. 그러면 무조건 단면이 무슨 모양이 나올 거야? 그렇죠. 상상이 될 거야. 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얘도 올라가면서 자르면은 분명히 작은 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면이 전부 합동이다 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구도 마찬가지.
구도 이렇게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분명히 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원이 항상 합동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남았네. 기둥이 남았죠. 자, 기둥도 옆으로 막 쳐버리면은 뭐가 나와요? 단면이 원이 나오겠죠. 자, 이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이쪽에서 쳐도 위쪽에서 쳐도 전부 다 밑면과 합동이 될 거예요. 이 친구만 계속 합동인 모형이 단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을 보려고 합니다.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는 거는 자, 아까처럼 회전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는 거는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는 건 이렇게. 이해돼요? 회전축을 진짜로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도 회전축을 포함해서 내가 자르면은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잘려요? 자, 이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이 됩니다. 자, 이해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버려. 그러면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잘라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한 번 더 잘라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즉,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게 되면은 그게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회전체를 만들기 바로 직전 선대칭 도형을 그렸을 때의 그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자를수록 그 단면들은 전부 다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의 도형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선대칭 도형이 될 것이면서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합동. 이 두 가지가 전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의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뿔 같은 경우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 무슨 도형이 나왔어요? 이등변 삼각형. 두 번째,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어떤 도형이 나왔어요? 직사각형. 세 번째, 원뿔대는 등변 사다리꼴. 마지막으로 구는 원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회전체에 대한 성질들과 정말 회전체의 기본 도형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그 이외의 회전체들은 우리가 직접 그려보면서 상상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방금 전에 내가 회전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봐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선대칭 도형을 만들었죠. 선대칭 도형을 만들고 나서 각 점들, 그 꼭지점들을 연결을 했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회전체를 상상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을 하면은 회전체 같은 경우는 틀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개도를 살펴볼 거예요. 회전체의 전개도라고 제가 적어놨죠. 지금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회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가 안 보이는데 구가 안 보이죠? 그 구는 회전체이긴 하지만 전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원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기둥은 옆면이 이렇게 찢어지면은 옆면을 내가 이렇게 가위로 자릅니다. 그래놓고 쫙 펼치면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직사각형이 나와요.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먼저 나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옆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위에 아래에 밑면이 있잖아. 그 밑면을 펼치게 되면은 위에 밑면 하나, 밑에 밑면 하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밑면에 둘레가 있을 겁니다. 그 밑면의 둘레가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요 원의 둘레와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런데 이 옆면이 요 원, 밑면을 싹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 이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와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R에 대하여 원주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2파이 R이라고 하죠. 그래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2파이 R이 돼요. 거기에서 R은 밑면의 반지름 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렇게 옆면의 세로의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하죠. 여기에서의 높이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저 높이가 옆면의 세로의 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뒷부분에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을? 자, 옆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옆면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무엇이었냐면 옆면의 가로의 길이였고요. 높이는 말 그대로 원기둥의 높이였어요. 이렇게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게 되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옆면의 넓이가 나오는 것이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원뿔이 나와 있죠? 이 원뿔을 전개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부채꼴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 때 이런 꽃갈모자 같은 거 쓰지 않니? 그거 잘라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부채꼴이 나와요. 얘를 이렇게 모선으로 자르고 펼치면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부채꼴 모습이 나오게 돼요. 이 부채꼴 모습 밑에 뭐가 또 하나 달랑하고 달려있냐면 원 하나가 달려있는데 얘가 밑면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모선의 길이 있죠? 이 모선의 길이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랑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전개를 탁 하고 했을 때 이 모선의 길이가 여기 옆면에 부채꼴 모양의 옆면에 반지름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밑면에 둘레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여기에서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 원의 둘레의 길이는 옆면에서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렇다면 여기에서 꼭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중심각 X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선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성립하는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요 호의 길이와 요 원주가 똑같다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첫 번째, 반지름 길이가 r이면서 중심각이 x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이게 호의 길이였거든. 그것이 무엇과 같다? 밑에 원의 둘레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2파이 스몰 r과 같다.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중심각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유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원뿔대예요. 원뿔대는 원래 모습이 내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했듯이 원래 모습이 원뿔이었어. 얘가 전개가 됐을 때 분명히 이러한 부채꼴의 넓이가 먼저 탄생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죠.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옆면이 부채꼴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밑에 밑면이 요렇게 하나가 크게 달려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원뿔이지 원뿔대가 아니에요. 즉 여기에서 사라진 원뿔, 작은 원뿔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을 도려내자라는 거예요. 원뿔의 옆면 하나를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밑면 또한 여기다가 동그랗게 그려주면은 이 초록색 전개도가 요 원뿔대의 전개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만큼의 모선의 길이가
여기에서 이만큼의 반지름 길이와 같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하양이 모선의 길이는 여기서 초록이 모선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위에 있는 작은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여기에서는 이 작은 원의 둘레와 똑같으며 그 원의 둘레는 위에 있는 파란색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있는 큰 밑면 있죠? 요 큰 밑면의 둘레는 여기에 달려있는 큰 원의 둘레와 같으며 다시 위에서 봤을 때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를 당연하게도 알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전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회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싹 다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한번 기본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회전체를 모두 고르세요. 기억번 9. 회전체 맞죠? 원기둥 회전체 맞죠? 사각뿔 다면체죠. 밑면이 사각형이면서 이렇게 뿔을 이루고 있는 다면체입니다. 정육면체 마찬가지로 다면체죠. 이렇게 주사위 모양을 상상하면 돼요. 오각뿔 대 다면체죠. 자, 밑면이 몇각형이고 오각형이고 옆면이 무슨 모양인 사다리꼴인 다각형이에요. 자, 비읍번 원뿔 대 마찬가지로 회전체예요. 그러면은 답은 기역, 니은, 비읍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그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세요. 회전체 쉽게 그리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L, 축을 기준으로 뭘 그려라? 그렇지, 선대칭 도형을 그려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대칭 도형에서 각 꼭지점을 회전시켜서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회전체를 꽤나 쉽게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선대칭 도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 꼭지점 돌려 만들면 회전체 원뿔이 뒤집어진 모양이겠죠. 다음 회전축으로부터 살짝 떨어진 평면 도형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놓고 평면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선대칭 도형. 그래 놓고 꼭지점 연결 여기도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은 회전체가 탄생을 합니다. 이것은 두루마리 휴지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운데에 원기둥이 뚫려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체 어렵지 않아요.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렇게 자른다고 그랬죠. 9 같은 경우는 자르면 원이 나와요 라고 했었죠. 두 번째 여기에서 요렇게 얘를 반구라고 합니다. 이 반구 역시 회전체예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자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 파란색으로 그리면 요렇게 반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원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원뿔 직각 삼각형 아니고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냐? 선대칭 도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쵸?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은 선대칭 도형. 요 필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죠? 자, 다음 원기둥 직사각형 맞습니다. 원뿔 대 등변 사다리꼴 맞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원뿔의 단면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원뿔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르는지에 따라서 단면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혹시 아십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내가 회전축과 수직으로 잘랐어요. 뭐가 나오냐? 이렇게 원이 나와요. 원이 탄생을 한다라고 앞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두 번째,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알고 있는 거죠.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 말고요. 내가 만약에 회전축을 살짝 비껴서 이렇게 회전축과 평행하게 자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요게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밑변이 하나가 있고요. 요렇게 포물선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되지?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둥글게 잘린다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에서 요렇게 잘리게 되면 둥글게 요런 식으로 잘린다는 거예요. 요렇게 단면이 나온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세 번째, 내가 사선으로 잘랐다.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둥그스럽지만 살짝 찌그러진 모양. 이런 걸 우리는 타원이라고 해요. 자, 네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아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다라고 해봅시다.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은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번외로 요 밑에서 요렇게 살짝 끼울여서 잘랐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살짝 찌그러진 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것도? 자, 이렇게 곡면이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원뿔을 잘랐을 때, 다양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4번 문제를 봤더니 여기 회전체가 하나 보이죠? 회전을 하면은 무엇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원뿔이 나온다라는 건 이제는 가볍게 알 수 있고요. 다음 중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라는 거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3번 같은 경우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나왔다라는 거는 내가 옆에서 이렇게 자르면 포물선 모양이 나와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번째, 원 모양이 나왔다. 어떻게?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르면은 원 모양이 나와요 라고 했었고요. 타원 모양이야. 어떻게?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타원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2번이야 라고 간단하게 고를 수 있어요. 5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습니다. 그때 회전체 이름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다리꼴 모습이에요. 그 사다리꼴을 돌리면 어떤 회전체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그렇죠, 원뿔대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선대칭 도형을 만들어 주고요. 회전 하면 어떤 모습? 원뿔대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등변 사다리꼴이 나오게 됩니다. 윗변의 길이가 얼마냐면요 8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요 10입니다. 높이는 여기 써있는 5cm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단면의 넓이는 8 더하기 12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2분의 1까지 여기가 20입니다. 그러면 2하고 약분이 되면 10이 돼요. 그래서 5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단면의 넓이까지 깔끔하게 구할 수 있어요. 6번 문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회전체의 단면의 넓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직사각형을 회전했어요. 회전했을 때 우리는 원기둥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 원기둥에서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어요.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옆으로 자르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 원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인 3cm가 원의 반지름 길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단면에 이 원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요? 9파이. 그리고 둘레의 길이는 6파이. 당연히 2파이r이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여기는 길이니까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깔끔하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7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원뿔대의 전개도는 원뿔대는 부채꼴 모습이라고 했어요. 원래가 그쵸? 그런데 위에 있는 부채꼴을 자르게 되니까 요렇게 옆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요렇게
저렇게 밑면을 달아주면은 전개도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모습이 몇 번입니까? 4번에 있죠.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것은 회전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니? 라고 묻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원기둥, 원뿔 대 구는 모두 회전체이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다. 아까 전에 전개도 못 그린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이면 이렇게 자른다고 했죠. 그러면 항상 합동이다. 항상 때문에 이거 원기둥 같은 경우는 합동이 맞아요. 얘는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합동이 맞죠. 그런데 원뿔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위에서 잘랐을 때하고 밑에서 잘랐을 때의 모습이 같습니까? 아니죠. 반지름이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합동이다? 아니에요. 네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항상 선대칭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면은 항상 합동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 돼요. 내가 요렇게 자르나 요렇게 자르나 요렇게 자르나 요렇게 자르나 전부 다 선대칭 도형으로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니까 요 맞는 말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가볍게 회전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지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세요.